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몇 개를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도님께서 8시간 전에 남겨주신 글이고요. 미주님, ISA 계좌 활용하시나요? 매년 2만 파운드씩 넣을 수 있고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 꽤 솔솔합니다 라고 저를 좀 챙겨주셨습니다. 팁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ISA 계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만수님께서 팔란티어 급격히 상승하는데 왜 그렇죠? 라고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답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밀리 EJ 하님께서 늘 감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소파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2달 뒤에 학자금 대출 리페이먼트가 다시 시작되면 소비 심리가 다시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저희 남편도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지난 3년간 홀딩이었는데 이제 다시 내면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작게는 100불, 200불에서 많게는 1000불에 가까운 금액을 매달 내야 하는 사람들이 엄청 증가하게 될 것 같아요. 소득의 변화는 없는데 말이죠 라고 걱정을 저희랑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100분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2월 달에 모기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서요. 모기지를 남아있는 걸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님께서도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남아있는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경조님께서 미조님 채널을 만나 미국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차곡차곡 미국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데 최근 엔비디아가 230%의 수익을 보고 있고 다른 종목 또한 큰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기쁜 마음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댓글은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요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원, 관심,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6월 6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빨간색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59, S&P 500은 마이너스 0.20, 나스닥도 0.09% 소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사실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자의 밸런스가 오히려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떨어진 종목부터 보시면요. 코인베이스는 마이너스 9.05%, 업스타트 4.53% 떨어졌고요. 오픈도어가 마이너스 4.44,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3.53, 로빈후드 마이너스 3.32, 크리스퍼 마이너스 3.02, 퀄컴 마이너스 2.50, 에디타스 마이너스 2.38, 펠로톤 마이너스 2.27% 보여줬습니다. 이 중에서 한 종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차지포인트입니다. 차지포인트의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3.53% 추가적으로 떨어졌고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오미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린 것처럼 테슬라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최근에 포드랑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 파트너십의 골자는 포드를 몰고 있는 그 전기차 운전자들이 앞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골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차지포인트는 충전 기업 중에 1등 기업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테슬라의 시장 조밀이 확장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차지포인트처럼 이제 충전에만 올인하는 기업이 테슬라라는 좀 커다란 장벽을 만나게 됐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분위기가 급 냉강됐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지포인트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어제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의 이름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무려 17.16% 단 하루 만에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제 있었던 애플의 WWDC 컨퍼런스랑 관계가 있거든요. 별도의 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밖에도 아이온큐가 6.72%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이온큐 지분의 20% 정도를 한국 분들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온큐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은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자, 그 밖에도 UiPath, 조비 에이에이션, 팔란티어, 지스케일러, 스노우플레이크, 추이, 소파이, 줌, 인투이트, 쇼피파이, 스템, 리오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우버 같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오래간만에 시장에 대한 전망에 관련된 글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부정적인 전망이고요. 두 번째 기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시장에 대한 전망은 모간 스탠리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크 윌슨의 전망이고요.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은 전통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죠. 자, 지금 현재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고 있다.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커렉션이 찾아오고 있다. 조정이 곧 찾아올 것이다라는 것이 마이크 윌슨의 전망이고요. 자, 어떠한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그의 논리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간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 유지하고 있다. 그의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가 얘기하기로 택티컬 커렉션이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테크 주식을 위주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인데요. 그러한 추세가 곧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상하고 있다. 어닝즈 리세션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닝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마이크 윌슨의 예측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상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이크 윌슨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가까운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순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모간 스탠리에서 에퀴티 전략가로 일하고 있는 마이크 윌슨의 논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기적인 조정이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커다란 사이클을 봤을 때는 지금 베어 마켓, 즉 하락장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전반적인 그림입니다. 자, 와이드리 팔로우드 스트래티지스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전략가 중에 한 명이죠. 왜냐하면 2022년에 주식시장의 폭락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이제 쪽집게라는 별명까지 얻은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보기에는 지금 베어 케이스가 2023년 말에 3,900까지 떨어질 것이다. 자, 그 얘기는요, 앞으로는 한 10% 정도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이러한 예측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기를 지금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올해 들어서 보여왔는데요. 자, 여기에는 두세 개 정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기를 페더럴 리저브에서 피봇을 할 것이다. 연준이 피봇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해 왔는데 드디어 굴절할 것이다. 기준금리의 인하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리퀴디티가 향상하고 있다. 시장에 이제 돈이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이드에 나가 있던 투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메가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특히 이제 어떠한 믿음을 시장에서 갖고 있냐면 어닝의 리세션이 벌써 끝났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순이익이 향상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갖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올해 들어서 꾸준히 향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마이크 윌슨은 위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는 예상의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2023년 어닝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시장의 기대는 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닝, 순이익이 향상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마이크 윌슨은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기업들의 어닝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거기에 밸류에이션까지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너무나 많은 긍정론이 지배를 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두 가지의 완벽한 조건을 전제로 해서 시장이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페드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계속해서 기업들의 어닝이 성장할 것이다. 두 가지의 긍정적인 요소를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 마이크 윌슨이 보기에는 두 가지 다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두 번째로 기업들이 꾸준한 어닝의 성장을 보이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 증시는 10% 이상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모간 스탠리 마이크 윌슨의 전망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간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이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준금리 정책이죠.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려왔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시장 참여자들은요, 조만간 피봇이 나타날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마이크 윌슨은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바로 기업의 어닝입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기업의 어닝이 조금씩 하락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마이크 윌슨은 아직도 더 가야 된다. 떨어질 곳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제 기업의 어닝이 드디어 이제 회복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S&P 500의 어닝 퍼 쉐어, EPS를 분기별로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2020년에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었죠. 17.83까지 기업의 어닝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500대 기업이 그 분기에 만들어낸 어닝을 다 합친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폭으로 급락한 추세를 보여줬던 것이 2020년의 2분기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처럼 기업의 어닝이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53.94까지 올라간 게 2021년 4분기였죠. 자, 그런데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22년에 들어서는요, 꾸준하게 지금 기업의 어닝이 감소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요, 2023년에는 과연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닝이 우상향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낙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S&P 500을 보는 거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 증시의 평균적인 S&P 500의 성장률 그리고 나스닥 100을 이루고 있는 테크 주식들의 어닝 성장률의 비교입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줄은 S&P 500이 만들어내고 있는 EPS의 성장률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7.16% 평균적으로 어닝이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를 보시면요, 나스닥 100 지수를 이루고 있는 테크주들의 성장률은 10.75%에 이르거든요. 자, 그리고 3년 평균을 보시면 7.39% 대 12.22%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년을 보시면 S&P 500은 마이너스 12.7%를 보이는 반면 나스닥 100을 이루는 테크 주식들은 오히려 20.8% 어닝이 성장을 했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S&P 500의 차트와는 나스닥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의 어닝은 조금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테크주들의 어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어닝을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시장 전망은 에버코어 ISI에서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에버코어 ISI는 시장 전망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하면 가장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들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줄리안 엠마뉴엘이라는 투자기관의 전문가가 등장을 하고요. 에버코어 ISI에서 시니어 매니징 다이렉터를 맡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번에 타겟 주가를 올렸다. S&P 500의 목표 주가가 원래 4,150에 불과했는데요. 4,450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4%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런 4,450이라는 목표 주가는 올 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당장 7월 초에 달성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올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좀 근시일에 짧은 기간 동안 이러한 목표 주가가 달성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까지도 알려주고 있는데, 일단 스몰캡 파티시페이션,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메가테크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떤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매주 발표되는 잡리스 클레임을 봐라.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시장의 공포 지수가 올라가는지 이 부분에도 신경을 써라.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S&P 500의 향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 현재 미국 증시 S&P 500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20.8배에 거래가 되고 있다. 자, 물론 20.8배는요, 지금 현재 PE 레이쇼는 아닙니다.
포워드로 보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하면 포워드 PER이 20.8배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20.8배라는 수치는 과거 몇십 년간의 평균보다는 올라가 있는 수치다. 따라서 저렴한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어리는 아니다. 따라서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극심한 그런 PER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디랑 비교하면 그러냐면 닷컴 버블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의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주식이 폭락한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역시도 버블이 깨지면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과거 그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PER은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S&P 500의 PE 레이시오 히스토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1870년대부터 지금까지 PE 레이시오가 어떠한 변화를 보여줬는지 한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굉장히 쉽게 보실 수 있는 것처럼 PE 레이시오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따라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극심한 PE 레이시오를 보인 적이 몇 번 발견이 되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요, 200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 이제 닷컴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PE 레이시오, S&P 500의 PE 레이시오가 40배를 훌쩍 뛰어넘는 굉장히 극심한 상태까지 치솟았고요. 자, 그 다음은 2008년, 2009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 때 65배를 넘어가는 굉장히 극심한 PE 레이시오를 잠깐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는 24.74배, 이거는 이제 과거 12개월 동안 S&P 500에 속하는 기업들이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 24.7배 올라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24.7배라는 이 트레일링 12months PE 레이시오는요,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높게까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평균치를 상회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스트림한 것은 아니다. 극적인 그런 숫자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에버코어의 의견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것이 중요하냐? 바로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에버코어에서 일하고 있는 줄리안이라는 전문가는요, 지금 현재 투자 환경을 모멘텀 마켓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중요한 시장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모멘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장은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면 밸류에이션이 그닥 중요하지가 않고 중요한 것은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엠마뉴엘이 보기에는 모멘텀 마스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면서 추천 주식을 우리한테 권유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들 주식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현재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러셀 1000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다. 러셀 1000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주식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대 기업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형주는 제외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주식을 추천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번에 추천되는 주식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2023년 프로피터블, 따라서 적자 기업은 배제하고 흑자 기업만 상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요, 애뉴얼 그로스를 봤을 때, 성장률을 봤을 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성장이 우세한 기업들만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리비전도 굉장히 좋다. 그 얘기는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다. 이러한 종목들만 포함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되는데요. 숏 인트레스트, 따라서 공매도에 이용이 되지 않는 튼튼한 기업들, 따라서 지금 공매도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 안전한 기업들만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모멘텀 마스터드가 선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알파벳입니다. GOOGL이 지금 티커로 나와 있고요. 올해 들어서 42% 이상 주가가 급등했지만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LI 릴리가 추천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로얄 캐리비안, 네 번째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다섯 번째 클라우드 플레어, 여섯 번째 퍼스트 시티즌즈, 일곱 번째 G스케일러, 여덟 번째 테라데이터, 아홉 번째 쿠파 홀딩스, 마지막으로 더블 베리파이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버코어 ISI는요, 지금 현재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 주가의 흐름이 좋은 이런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랑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에 등장한 에버코어라는 투자기관의 주장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모멘텀 시장이다. 따라서 현재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은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우리가 읽어볼 기사는 그 반대의 의견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모멘텀이 가장 좋은 주식은 엔비디아잖아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갔다. 따라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정당화될 수 없다. 자, 지금부터 엔비디아의 주식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의 동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자, 그러면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치솟았냐면 아이 워터링 레벨이다. 아이 워터링이라는 것은 이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 지나치게 비싸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까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요,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를 봤을 때 징조가 좋지 않다. 따라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할 때가 됐다. 이러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매출에 비해서 36배의 거래가 돼 있다. 자, 이 얘기는 PS 레이쇼로 얘기합니다. PSR이요, 지금 현재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36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 엔비디아는 원래 비싼 주식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트리베리에이트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PS 레이쇼는 37.78이 정확한 숫자고요. 자, 그런데 과거 역사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38.07입니다. 따라서 역대 최고치까지 지금 거의 다다른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1.72배에 불과했고요. 중간치를 보시면 보통 PSR이 10배 정도의 형성이 되는 것이 엔비디아의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트라이베리에이트에서 일하고 있는 아담 파커라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를요, 자, 다른 주식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다는 거죠. 미국 증시 역사상 이렇게까지 PS 레이쇼가 올라간 주식들이 몇 번 있었는데, 문제는요, 36배까지 PSR이 올라가고 나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별로 좋지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전망을 보시면요, 6개월 이후의 모습을 보면 S&P 500과 비교했을 때 페이스가 비슷했다. 따라서 PSR이 36배, 37배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6개월 안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역사가 알려주고 있고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비해서 25% 정도 수익률이 떨어졌고요. 절대값으로 봤을 때도 10% 정도는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통 보여왔다라고 합니다. 자, 10% 주가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트릴리언 달러 마켓캡 클럽에 잠깐 입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잠깐이긴 했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간 적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매출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엔비디아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의 규모가 26.9빌리언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이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 있는 나머지 4개 기업은요, 최소한 매출이 200빌리언이 넘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엔비디아에 비해서 매출의 규모가 10배가 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1위는 애플이고요.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알파벳, 4위가 아마존, 5위가 엔비디아인데요. 이 4개의 기업은 매출의 규모가 최소 200빌리언,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매출의 규모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엔비디아가 근처까지 쫓아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위에 테슬라가 있는데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매출의 규모가 엔비디아에 비해서 3배가 넘습니다. 따라서 그걸 봤을 때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은 확실하지만 테슬라의 성장률을 능가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매출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3배 정도 된 것을 감안한다면 엔비디아는 지금 너무나 오버 밸류에이션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무슨 부분이냐면, 밸류에이션은 보통 PER을 사용하잖아요. 엔비디아는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PSR을 가지고 와서 이번 기사를 작성했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PER을 보시면 그렇게까지 오버밸류 되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PER 포워드로 보시면, 따라서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는요, 시가총액이 63.2배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의 과거 평균을 보시면 5년 평균 59.25배였거든요. 따라서 평균보다는 약간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애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애플의 행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미주온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애플이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 WWDC가 개최가 됐고요. 자, 첫날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는지 그 내용부터 좀 잠깐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인치짜리 맥북 에어가 출시가 됐고요. 자, 두 번째로 새로운 반도체 칩인 M2 Max 그리고 M2 울트라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가 나왔습니다. 맥 스튜디오는 이제 데스크탑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밖에 맥 프로 이거는 노트북이고요. 자, 다음은 iOS 운영체제죠. 아이폰을 위한 새로운 운영체제 iOS 17이 출시가 됐고요. 아이패드용 OS 17도 출시가 됐습니다. 자, 그 밖에도 애플 TV를 통해서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다. 이제 화상 채팅을 애플 TV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애플 워치 OS 10도 출시가 됐고, 자, 마지막으로 드디어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비전 프로인데요. 비전 프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애플이 발표를 했다, 출시를 했다는 거죠. 2014년 이후에 최초로요, 메이저 프로덕트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품을 시장에 내놨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애플이 발표를 했다, 출시를 했다. 그들의 믹스드 리얼리티 헤드셋, 우리가 보통 증강현실 헤드셋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름은 비전 프로입니다. 자, 월요일날 WWDC를 통해서 이제 출시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가격은 3,499달러입니다. 싸진 않죠.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칼라 TV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처음 출시됐을 때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따라서 나중에 상용화되고 대중화되면 점점 더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2014년에 애플 워치를 출시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새로운 상품이 이번에 소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비전 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증강현실 헤드셋은요, 우리 사용자들이 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자, 그런데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한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제 컴퓨터 아니면 모바일 폰을 통해서만 우리가 앱을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증강현실 고글을 쓰고요, 우리 주위에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용자들은 그들의 눈 혹은 손 그리고 심지어는 목소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앱을 사용하는데 눈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손을 이용하거나 목소리를 통해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전 프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죠. 자, 활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영화를 볼 수 있는데 3D로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셜 오디오가 나오는데요. 스파셜 오디오는 뭐냐면 원근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멀리 있는 것은 좀 작게 들리고요, 가까이 있으면 크게 들린다. 이런 것은 이제 스파셜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비디오라든지 사진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플레이 비디오 게임이니까 비디오 게임이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초반에는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디오 컨퍼런스 앱도 깔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툴도 가능하고 어도비의 라이트룸도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요, 컴퓨터 대신 가상 공간 이렇게 증강현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부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안타깝게도 애플의 주가는 오히려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플러스를 보이지 못했고요. 자,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리스틱 루킹 아바타니까요, 나랑 굉장히 닮아있는 실제 같은 아바타도 형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애플의 헤드셋 같은 경우는 사람에 따라서 얼굴의 모양이라든지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자,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서 조절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람의 얼굴 모양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비전 프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경을 낀 거랑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따라서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상현실 고글은 이제 앞에 막혀 있잖아요. 하지만 이 애플의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어준다. 따라서 두 가지 세계를 모두 함께 섭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대신 이제 이 고글을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스크탑을 쓰거나 아니면 랩탑 컴퓨터를 열었을 때랑 비슷한 그런 화면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손을 통해서 아니면 눈을 통해서 혹은 목소리를 통해서 조절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화를 볼 때는요, 이렇게 파노라마 화면도 구축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요, 제가 생각이 든 게 앞으로 TV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게임을 하는 화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과 가상세계가 합쳐져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게임기도 우리가 굉장히 좀 쉽게 선명하게 보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화면이 하나 추가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은 비디오 컨퍼런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고글만 있으면요, 언제 어디서나 굉장히 쉽게 비디오 통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3D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D뿐만 아니라 3D를 통해서 화면을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서 앞으로 TV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스크린을 2개, 3개 정도 이 데스크에 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고글만 쓰면요, 이 윈도우 창을 2, 3개 정도 띄워놓고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이번에 굉장히 좀 긴 기간 동안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할 말이 많았다는 거죠. 자, 오그멘티드 리얼리티가 증강현실인데요. 증강현실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버레이즈라는 것은 이제 덮어 쓰는 거죠. 따라서 컴퓨터 그래픽이 실제 사항을 덮어 쓴다. 따라서 실제 월드와 이 가상 세계가 합쳐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중요한 점은 뭐냐면 팀 쿡의 의견에 따르면 앞으로 증강현실이라는 테크놀로지가 결국은요, 에브리데이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강현실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시대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 과거 인터넷이 몰고 온 그 영향만큼 굉장히 커다란 혁신이 오늘 발표가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플의 CEO 팀 쿡은요, 다가오는 미래에 인터넷이 우리한테 가져온 영향만큼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증강현실이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신제품이 어제 출시가 됐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어제 1% 가까이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에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하루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애플은 계속해서 엄청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찾을 때는요, 계속해서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고 이럴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찾는 것이 우리 투자자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조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그 기업이다. 꾸준한 뉴스, 꾸준한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은 비전 프로를 출시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비전 프로 덕분에 주가가 폭등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니티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는 무려 17% 이상 급등 추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애플 비전 프로와의 파트너십이 발표됐기 때문입니다. 자, 유니티의 주가가 한때는 26%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좀 진정되면서 17%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유는 게임 디벨롭먼트 소프트웨어 메이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애플 비전 프로는요, 하나의 하드웨어죠. 그 안에 들어가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출시가 될 텐데 그 중에는 이제 많은 게임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 게임을 구축하는데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직 기억하실 텐데요.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주가는 2년 전에 애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했죠. 자, 그때 애플 덕분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 유니티 소프트웨어 그리고 페이스북이잖아요. 자, 2021년 4월에 애플은 iOS의 그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광고 매출에 많이 의존했던 페이스북이라든지 유니티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많이 감소하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이제 애플과 다시 커다란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이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니티 소프트웨어 역시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테크 기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가 새롭게 출시되면요, 이러한 파트너십을 꾸준히 결성할 수 있다면 앞으로 매출의 급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1.7% 추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217달러를 찍고 있는데요. 자, 그럴 만한 좋은 뉴스 하나가 있었죠. 자, 테슬라가 중국 쪽에서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77,695대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 자, 이 수치는요, 내수용 그리고 수출용을 합친 수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달 한 달에 77,695대 굉장한 수치를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수치는 차이나 패신저 카 어소시에이션 CPCA가 월요일날 발표를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했을 때 작년에는 이제 5월달에 32,155대밖에 판매를 못했거든요. 따라서 성장률이 무려 141.55%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달에 비해서도 2.44% 소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지켜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YT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한 대수는요 38만 2,859대입니다. 자, 이 수치 역시도 작년에는 21만 5,851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YTD 성장률도 무려 77.4%에 이른다. 따라서 테슬라의 50%가 보통 이제 목표잖아요. 따라서 77.4%는 굉장한 성장률을 올해 기록하고 있다. 적어도 중국 쪽에서는 굉장히 추세가 좋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엑스펜 같은 경우는 5월 한 달 동안 7,506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고요. 리오토가 가장 좋았죠. 28,277대를 찍으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10%나 향상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6,155대를 판매하면서 지난달에 비해서 8%나 떨어졌고요. 자,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BYD의 실적을 살펴보니까 5월 한 달 동안 23만 9천 대를 넘어가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비교하면요, 성장률이 지금 14%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는 아직까지 77,695대를 판매하면서 숫자로 봤을 때는 절대값은 BYD보다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141%를 넘어가는 엄청난 추세를 만들어냈다. YTD로 봤을 때도 77%를 넘어가는 성장률을 지켜내고 있다. 굉장한 호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기사에는 팔란티어가 등장을 합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또 올라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주가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요. 어느덧 팔란티어의 주가는 15.2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지금 YTD 수익률이 거의 140%에 가까운 엄청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자,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호재가 어제 발생을 했고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받았다. 컨트랙트를 따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상대는 US 스페셜 오퍼레이션즈 커맨드, 줄여서 USSOCOM이라고 부르는 기관입니다. 자, US 스페셜 오퍼레이션즈 커맨드는요, 국방부 소속의 정부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수부대를 운영하는 미국의 기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이 계약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멀티이어 컨트랙트니까 장기 계약이 체결된 것 같고요. 그 가치가, 계약의 가치가 4억 6,3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22년 1년 동안 팔란티어가 만들어낸 매출의 규모는요 1.9빌리언에 불과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어제 따낸 이 계약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만든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어제 체결이 된 거죠. 자, 팔란티어는 USSOCOM을 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디시전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예정에 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거죠. 팔란티어라는 기업은요, 이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모아서 적당한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특수부대가 이제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생각보다 분량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긴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기사 잘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